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채널쿨입니다. 네, 앞서 1편에서 우이동 파라스파라 서울 호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제 제 도시계획적인 이제 얘기들을 해보죠. 어. 도시계획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가서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 뭔가 남의 집 온 것 같고, 답답해? 뭔가 눈칫밥 먹는 것 같고, 약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투숙객으로 갔던 게 아니었어. 그치? 그냥 아. 지역 주민이 거기를 이제 낮에 이용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시민으로 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결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앞에 개방. 1편에서 살짝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미래가 살펴봐야 돼. 2024년 이 파라스파라 서울의 위성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가 파라스파라 서울의 영역범인데 8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커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1989년을 보면 재밌는 게 보여요. 일단 여기가 파인트리. 파인트리. 파인트리 호텔이었어요. 호텔. 그리고 뭐 수영장도 있었고. 어? 여기가 이제 그린파크예요. 그린파크라고 유원지입니다. 가서 회전목마도 있고. 사람들 나와서 노는 그런 이거 놀이공원 같은. 놀이동산. 놀이동산. 강북에 놀이동산이 크게 두 개 있었어. 그 드림랜드랑 그린파크 아. 두 개가 있었는데 드림랜드가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 된 거고. 꿈의 숲이. 이 그린파크가 지금 파라스파라 서울 호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쪽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사생대회 하거나 토풍 가면 일로 가거든.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수영장인데. 확실히 지금이랑 달라. 사람 많은 게 출생기열 말이야. 출산율. 이때는 지역마다 그 수영장이 없었거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야. 여름 되면 진짜 물반 사람 반.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그냥. 저 미끄럼틀 하나 타려고 저거 하나 타려고 진짜. 그러니까 지역의 명소였고 지역 주민들이 그 호텔 이용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에 개발 허가가 났는데 2009년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2011년에 허가가 났는데 그 후에 시공사 시행사 파산 등에 따라서 이제 멈춰 있었어요. 7년간 흉물로 방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그 박원순 시장님 이제 오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북한산을 막아선 거대 흉물 이런 콘도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설 수 있었느냐. 이런 이제 편법 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 31명이 문책을 당하고 도시계획위원 6명이 잘려. 야, 지금 위원 잘리는 거는 최초 아니야, 저런 것들? 그치. 본인이 자기 사퇴한 적은 나도 사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잘리는 거는 나도 처음 봤어. 어쨌든 이때가 뭐냐면 2009년에 통과시켜준 사람들 중에 이때 당시 2012년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6명인 거야.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린 거야. 잘렸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고 한 게 있었어. 그 당시에 위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본 거지. 또 공무원 31명 이거 서울시에서 정말 유례가 없었던 정도의 규모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파이시티. 파이시티 두 개가 정말 굉장히 이제 대녹사였지. 공무원들 양재동 화물차 부지 화물트럭 터미널. 지금 하림이 개발하고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당시에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0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거고 그게 도시계획 분야가 5건이야. 5건인데 첫 번째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미적용했다. 유원지의 결정 신청이나 심의 의결이 부적정했다. 그다음에 성토나 건축이 부적정했고 건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결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해촉과 업무 처리 소홀한 관련 직원의 문책이 이루어진 거였던 거지. 자체 감사를 한 거죠. 자체 검사, 서울시 자체 검사. 박원순 시장이 와서 서울시 자체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제 식구. 그랬었어. 그럼 이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뭐가 문제였을까?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를 보면 5층 20m 이하야. 층수랑 높이를 중복 규제하거든. 했거든. 근데 그게 거기 보면 가로치고 완화시 7층 28m라고 되어 있어. 이 완화는 심의를 통한 완화. 어떤 경우가 완화가 되냐?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라스파라 같은 경우는 5층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아서 7층으로 지은 거야. 7층.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2005년에 이 완화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놨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대표적인 내용이 이거야. 완화를 한다는 게 이게 여기가 5층으로 지었어 얘도 얘가. 그다음에 얘도 5층으로 지었어. 그 연장선을 이렇게 봤더니 지형이 움푹 파여 있어. 아하. 그래서 여기는 7층으로 지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음. 여기서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어차피 7층으로 지어도 그치. 눈에 안 걸리겠다. 어차피 저 맨 위에는 5층이 보이니까. 어차피 얘가 5층으로 막고 있고 얘도 5층으로 막고 있으니까 얘가 뭐 그럼 이런 경우에는 7층까지 완화해도 괜찮겠다. 문제가 없다라고 기준을 정한 거지. 그래서 이걸 적용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감사 결과로서는 그걸 해봤더니 여기 앞에 이제 또 앞에 주거지 여기가 5층이고 뒤에 콘도가 이미 7층이고 그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는 괜찮았는데 얘는 7층으로 완화해도 됐는데 얘네는 아니었다. 걸렸다. 걸렸다. 근데도 했다. 완화를 해줬다. 아. 위원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그치. 공무원이랑 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날아가고 막 징계받고 다 또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해서 대표적인 게 이거였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민원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더원우 시장님께서 17년인가? 뭐 정상화를 검토하겠다 발표를 하시고 19년에 그 방안이 나왔어. 그래서 구 파인트리를 21년까지 공공성 경영성을 회복하고 시민에 개방하겠다. 크게 세 가지. 북한산의 경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게 여기 로타리에서 북한산을 이렇게 볼 때 북한산을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시효자 지붕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시효자 지붕은 다 평지붕으로 철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개층을 낮췄어. 두 개층, 한 개층씩 낮췄어.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치중 걸렸었잖아. 두 개층을 날린 거야. 근데 산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자평하게 과감한 결단이었다. 그치.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맞췄다는 거는 대단하게 이 정도까지 해야 어쨌든 말이 될 것 같다. 라는 거였지. 그리고 이제 여기들도 두 개층을 철거해서 원래 여기가 7층이었는데 또한 두 개층 날린 거지. 근데 여기도 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산이 이렇게 잘 보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26m에서 19m로 하향시킨 거야. 요 변경의 뷰포인트가 좌측 기정보다 약간 좀 뒤에 물러서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살짝. 착각이야. 잘라내. 그래서 더 봉우리가 보이는 거 아닐까? 의혹을 제기하지 마. 사람 다쳐.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방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회원제를 안 하고 회원제를 하는데 30%는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공개 공지나 이런 사장문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1층부에 그 뭐 카페나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계획이었지.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 30%에 대해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있지. 아니 뭐 30%는 그럼 공공성이 뭐 주민 개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50%, 60%, 뭐 20%는 뭐냐? 뭘까? 30%.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얘기해. 몰라 나도.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뭐 보통 레퍼런스가 있으면 갖다 쓰는데 뭐 저 30이 맞고 70은 틀리고 이거를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근데 보통은 이제 근데 반반 5대 5를 쓰거나 아니면 뭐 7대 3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방되는 걸 자세히 보면 이건 이제 21년 당시에 이제 허가했을 때 조건이었어. 그래서 일단 이 공간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공개공지까지. 그 다음에 출입구를 이제 두 개의 동선을 내기로 했었지. 그리고 이제 여기 산책로 이렇게 됐잖아. 여기들도 다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그게 이제 당시에 2021년에 발표할 때 그때 당시에 개방 조건 개방하겠다는 이제 방향이었어. 잘 개방하고 있을까?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한지, 가면 뭔가 눈치밥 먹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여기도 다 개방 공간인데 투숙객 전용 출입로라고 써놓은 거야. 예전에는 뭐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막아놓기까지 했었어. 근데 뭐 그건 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가야 하는데 이게 딱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가면 안 되나 봐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인으로서 이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여기가 그 뷔페 있고 카페 있고 베이커리 있고 식당 있고 이런 데야. 그런 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투숙객들이 여기서 식사할 텐데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야외 파티장 같은 개념이구나. 그러면. 아니 그냥 안에 건물이야. 건물에 이렇게 여기가 가면 있잖아. 고급 호텔 가면 다 고급 식당들 있잖아. 그건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게 불편한 거지. 그래서 뭔가 막고 싶은 거를 좀 투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옥상에 자쿠지가 개방돼 있어. 자쿠지 공간이 개방돼 있는데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옥상 정원을 개방합니다. 출입 문의는 컨시어지 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가보니까 문의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컨시어지 가가지고 저 올라가도 되나요? 했더니 올라가시도 됩니다. 끝인 거야. 문의할 필요 없었어. 그래서 이것들이 아니 근데 저기는 진짜 강북구 주민만을 위한 거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주민증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냐. 주민등록 거주지. 그랬으면 이미 진작 뉴스에 나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주차했을 때가 가장 황당했는데, 여기가 차를 이렇게 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잠깐, 여기, 스타벅스 이용하러 왔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 지하로 들어가. 지하에 이제 주차를 해. 지하에서 나오는 구멍이, 이게 8개야. 여기 각 동에 2개씩. 출입구가 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는 거야. 이게 닫혀있어. 나올 때 키를 찍어야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투숙객이 지나가면 나오실 때 그때 나왔어.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다시 차를 들어가 못 들어가서 한참 내가 여기를 한 3번 왔다 갔다 했다? 여기를 한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찾은 게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지하 주차장 가는 게. 그러니까 한 동만 열어놓은 거야. 키 없이 갈 수 있는 게 한 동만 딱 열어놓은 거야. 그걸 몰라. 얘기를 안 해주면. 처음에 들어갈 때 안내를 해주던가. 그렇지. 저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에 잘 이렇게 안내판을 해주시던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약간 이게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된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자격지심인가? 그 경계선에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 네 번째 나의 불편한 마음은 여기가 막혀 있어. 뭐가 막혀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여기는 일반 개방하기로 했지만 여기 이쪽은 아니니까 아예 담장을 쳐놓은 거야. 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 계획을 하긴 하니까 그 뚫어놓게 돼 있는 거야, 산책로를. 근데 막아놓은 거지. 그래서 계획을 또 확인했어. 확인하자. 내가 직업병이잖아. 저 산책로를 지나면 이렇게 북한산 산책로 그 국립공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산책로가 있는 거예요? 있겠지. 보통 호텔은 뒤에 연결을 해놓잖아. 그치.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써놨잖아. 투숙객 전용. 투숙객 전용 진입 금지. 여기는 공개공지 외의 모든 구역은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차가 나오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회원권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못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일로 올라가셔서 거기다가 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약간 서글프고 그지? 약간 눈물 나고. 왜 마음이 불편한지 알겠지. 파라트파라 서울은 분양회원의 재산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외 리조트 모든 구역의 외부인 이용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 약속이랑 좀 다르단 말이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결정된 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건지.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아니면은 뭔가 이게 몰래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 계획이라는 게 효력이 있는 어떤 곳이나 그런 거야? 아니, 협약을 했겠지. 협약은 계약이니까. 근데 하여튼 불편했어. 그럼 이건 협약 위반이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협약을 했는지 보통 당연히 협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 그러니까 왼쪽에 저기 상단에 있는 계획안이 그냥 처음에 홍보용으로 계획이고 저게 이제 협약을 안 하면 사실 효력은 없는 거고 공개 공지는 법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저 길까지는 어떤지는 아직 확정은 못한 거지. 우리가 확인은 못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도, 원래는 입구에, 기억날지 몰라요? 아까 1편에서 동영상 봤을 때, 1편에는 이 말만 있어. 입구에 있는 공개공지 표지판에는. 근데 안에 들어와서의 표지판에는 공개공지 구역 외 출입을 금합니다가 붙어 있어. 이것도 뭔가, 내가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라. 싶은 거야. 그래서 비교해보면, 원래는 여기가 이쪽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다 개방 공간이고, 더해서 이 산책로들도 다 개방돼 있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표기돼 있는 거는 여기는 일반 개방 공간이 맞는데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저 그리고 뒤쪽에. 일반 개방 공간도 좀 약간 이용이 불편하게. 그러니까 저 계획안이랑 공개공지 저 북측에 있는 것도 좀 달라. 다르네. 산악박물관 있는 여기도 이쪽도 좀. 다르고 해서 왼쪽 안이 아마 최초고 마지막 결정은 뭔가 오른쪽으로 좀 수도 바뀐 있을 거 것 같아. 있- 변경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라스파라에서 이거 동영상 보시면 얘 모르고 뭐 이렇게 우리를 음해한다라고 하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불편했다. 근데 난 저것도 이해가 가. 분양해서 그래. 사실 그치. 했던 건데 외부인들이 외부인들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리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해는 난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되새기시죠. 시설이야.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고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로 주민입니다. 주민이 일반 주민. 일반 주민.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는 게 있었어. 제주도에. 이게 허가를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로 이제 만든 거였고. 보통 유원지랑 관광지랑 중첩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시 지역은 보통 유원지, 비도시 지역은 관광지로 우리가 리조트를 짓잖아. 그래서 그 제주도에 이렇게 되고 있던 게 20여 개가 넘었거든. 그 중에 유원지 방식으로 했던 게 10개가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얘는 이게 이름 이상하잖아. 얘네 휴양형 주거단지래. 유원지인데 주거단지래. 그리고 분양도 하고. 그래서 이 숙박시설을 지은 다음에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버렸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를 할 때 약 12만 제곱미터를 지역 주민들 땅을 강제 수용했거든. 그치. 근데 토지들이 빡쳐서 소송을 건 거야. 아니 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얘는 분양을 해서 영리 추구를 하고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을 막았다. 그렇지. 이게 무슨 유원지냐? 유원지 아니다. 얘는 유원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에 따른 실시의 인가도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 수용도 무효다라고 소송을 건 거야. 근데 이겼어 주민이. 나도 이길 것 같은데? 이겼어. 당연히 저게 맞지. 아니 근데 물론 이게 법이라는 게 가면 여러 가지 따지잖아. 말로만 이렇게 이게 말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긴 한데 그렇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때. 유원지로 추진하던 사업이 엄청 많았고 특히 제주도는 한 10개 정도가 이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게 각 하나의 사업들이 다 조단위의 외국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었거든. 다 날라갔지. 다 난리가 났어서. 근데 이제 법원이 이게 되게 참 강력했던 거고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실제 그 절차상에서나 아니면 규정 적용에 하자는 흠결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이 됐잖아 상당 부분. 그러면 이거를 되돌리는 것과 이거를 그냥 묻고 가는 거랑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쟤는 이미 저거를 판결할 때 다 지어진 상태였어. 근데도 무효. 무효를 한 거야. 다시 땅 돌려줘. 어. 한 거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야? 됐냐? 아직도 진행 중이던데. 신중이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래서 이번에 어젠가? 이번 주에 고시 났던데? 네, 확정됐던데? 그 도시계획 시설 규칙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유원지에 임대 분양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박았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파라파라스 호텔도 이제 안 돼. 분양을 한 거잖아. 지금 이미 70%. 회원권으로. 이제 안 돼. 당연하지.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결정하는 시설이거든. 분양 자체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유원지가 전국에 한 240개 정도 결정돼 있고 그 중에 내가 80개를 모니터링 했었거든. 이 예래 때문에. 예래 때 그때 제도 개선한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 근데 뭐 이제 앞으로는 안 되는, 뭐 지금까지 했던 건 되는 거고. 그치. 앞으로가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저렇게 이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좀 주제를 준비해 언제 봤습니다. 방문했던 거야? 지난주입니다. 아 지난주. 네, 지난주. 네. 아. 네, 지난주 방문했던 따끈따끈한 영상이지만, 우리가 이걸 업로드 할 때는 이미 한 몇 달 전이, 한 달 전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계획 시설의 의미와 이 개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